내일 감사노트 한 줄, 그 다음에 좌선 20분, 그 다음에 축원하기. 자기부터 축원하고, 자기 축원하고, 가족 축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축원하고.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접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는데 시간은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직접 실천하는 거, 모든 것이 직접 실천을 해야 내가 느끼는 바가 있지. 머리로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그렇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거든요.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가는데 자기가 가는 거 같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모습 공식의 원리. 모습 공식의 원리는 삼법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삼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삼법인이라는 것이 페이지 125쪽. 거기 재행무상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5쪽에 재행무상서부터.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본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예. 그래서 페이지 126쪽으로 넘어가서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도깨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합니다. 빈성성, 공성. 그 다음에 읽어 주십시오. 삼법인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로군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모습이 변하는 것부터 관찰이 돼야 됩니다. 모습이 변하는 것을 모르면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늘 변해. 변한다면 그
모습 속에는 실체가 없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습공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죠.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일체의 모든 만법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 삼법은 제국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상이다.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 속에는 실체가 없고, 그리고 우리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지금 우리 불교 공부한다는 것도 실체가 없고,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공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있다. 고정 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라는 것이 있다. 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버리거든요. 이것을 둘로 본다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둘러보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둘러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분별망상,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망상은 뭐가 없다? 그 속에 내 대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거하고 가장 강력하게 동일시가 되어 있는 나라는 것이 뿌리망신이거든요. 망신 중에서도 뿌리밖에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이 나인데 내가 있다는 건데 나라는 그 뿌리망신하고 가장 강력하게 동일시되는 게 몸뚱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것을 어디다가 갖다 붙여야만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게 되는데 몸뚱이를 딱 갖다 붙여.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지구상에 오늘 뉴스 보니까 81억 매천이더라고요. 지구상의 인구가. 81억 매천 중에서 한 얼마나 될까? 만 명 될까요? 전 세계 깨달으신 분이요. 그럼 그 외에는, 그 외 99.99%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몸뚱이가 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뚱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모든 만법이 그냥 막 어지럽게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만법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먼저 나의 본성자리를 먼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몸뚱이. 몸뚱이는 무정무. 몸뚱이는 내가 몸뚱이 보고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이렇게 해도 몸뚱이는 먹어야 살고 또 때 되면 죽고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그거 하거든요. 정이 들거든요. 내 말 안 들어줍니다. 내 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하고 몸뚱이는 나라는 생각과 몸뚱이는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나하고 몸뚱이를 어떻게 생각한다?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관찰을 해보자. 그냥 막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라는 것이 과연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아야 진짜인데 몸뚱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가 맨날 전에 나가다가 나중에 몸뚱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화장터에 가거나 뭐 내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그러한 몸뚱이가 과연 나일 수 있는가? 나일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몸뚱이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 내가 몸뚱이가 사라지고 내 몸뚱이를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 진짜 나는 무엇일까? 진짜 내 몸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본래의 우리의 본성을 밝혀가는 그런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의 삼법인의 원리, 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생활 속에서 직접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서 부처님의 그 삼법인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 공식이다. 결국은 모습 공식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쪽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습은 자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네.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의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보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이 어디서 생겼냐? 이래서 질문이 날 거라. 모습이 무엇이냐? 모습이 어디서 생겼냐? 이런 질문이 날 것이다요. 모습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겼냐면 우리의 본성적, 우리의 본성, 태풍 선생님은 절대성이라고 하죠. 또 보통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진심이라고도 하고 또 법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서 힘과 연으로 인해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다 허망한 거라. 무엇과 같다, 공과 같고, 국제와 같고, 예술과 같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우리의 육근, 안이 있으신 눈이 있고요, 몸 뜻이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법진이죠. 생각, 어리들.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안식, 인식, 이식 이렇게 해서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으로 인해서 인식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육근, 육진, 육식을 지금 내가 봐. 지금 나뭇잎도 보고 저것들도 보고 내가 내 주위에 지금 있는 책상도 보고 다 보잖아요. 이것이 뭐다?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이 전부 헛것이라는 얘기죠.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는 그 소리가 본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듣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만무량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에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나는 색깔. 색깔은 이제 개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대입하기가 좋아서 비교하기가 좋아서 색깔을 가지고 지금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사과라고 했는데 이제 빨간 장미, 빨간 사과. 그 빨간 사과를 나는 빨간 사과가 바깥에
내 외부, 내 몸 외부에 빨간 사과가 있어서 내가 그 빨간 사과를 인식한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나의 반려견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 많죠? 개의 눈에는 그 빨간 사과가 검은 색깔로 보인다는 거. 검은 색깔로 보여. 그러면은 사람이 보는 빨간 사과가 맞냐? 걔가 보는 검은 사과가 맞냐? 저 진짜 보는 저 사과는 도대체 무슨 색깔이고? 이런 질문이 나는 거야. 나는 어린 소년에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 빨간 사과를 보면 그 식탁 위에 빨간 사과를 보면 아 저기 빨간 사과가 있어서 내가 빨간 사과를 보는구나.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같이 사는 반려견은 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아지는 주인이 무슨 검은 물체를 하나 올려놨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사과를 둥글게 보는데 과연 걔도 둥글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인식하는 감각의 세계와 다른 생명들이 보는 인식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다 이런 의견을 내면 너는 내 의견에 따라야 돼. 다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나의 있는 가족은 걔의 있는 가족은 전혀 다른 감각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감각.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남편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자녀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이웃이 생각하는 거하고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왜 다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달라요. 또 기억이 달라요. 업이 달라요. 어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것도 해놨죠. 비유를 해놨죠. 한 집에 앉아있어요. 한 집에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바깥 풍경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보는 바깥 풍경을 얘기할 것이고 아들은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는 그 풍경하고 아들이 보는 풍경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른 창을 보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가 소통이 될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뭐냐면 나는 거실 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 아들의 방에서 보는 풍경과 다를 거다. 다르다. 이걸 아버지가 인식을 해요. 또 아들은 내가 내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버지가 거실 창에서 보는 풍경하고 다르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인연과 조건이 다른 상태를 인정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고 경청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말하자면 보는 관점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점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한다? 다 같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둘이가 똑같이 나와서 같은 풍경을 보는 거. 같은 각도. 그러면은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의 인연과 조건 따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도 하지만 소통과 경청의 어려운 점이 큰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수 공식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나 인연과 조건이 저 사람이 인연과 조건이 또 그 우리 반려견이 있는 것 조건이 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또 늘 이것이 변한다. 그 관점이 늘 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은 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바 빨간 사바 이야기인데 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같은 공간,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감각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공성의 도리를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그 속에 실체가 없어서 텅 비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깨우쳐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연기와 본성은 반드시 한 몸으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모습은 이와 같이 여기 130쪽 이와 같이 중간에 이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들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니 사라집니다. 물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이름뿐입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하다고 말합니다. 네, 공하다고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고유한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중문에서 모든 것이 보존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계성으로 사람들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 그걸 업이라고 하죠. 업연에 의해서 보고 듣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저녁에 이제 전부 다 집에서 한 집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아빠, 엄마, 애들 걔가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부 다 잠을 자면 똑같은 꿈을 꿉니까? 똑같은 꿈 안 꿉니다. 각자 다른 꿈을 봅니다. 각자
다른 꿈 속에서 전부 자기가 낳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세상을 보는데 너 진짜 아침에 딱 꿈을 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가짜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걸 생식꿈이라고 해요. 지금 이 낮에 깨어있는 생식꿈이라고 하는데 이 꿈을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생식꿈이라서 전부 다 어떻게 보느냐. 잘 각자의 꿈을 꾸고 있어요. 각자의 꿈을 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낸 한국 사람 중에서도 고림선언의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공업망견이라고 해요. 공부망견이라고 하는데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말하자면 망견이라고 허망하게 보고 있고 또 내 몸이 있다 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결업이라고 해요. 각자 각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결혼망견과 동분망견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보느냐? 전부 자기 있는 거 조건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 있는 거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죠. 이것을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공리를 깨닫는 것. 공성, 공리. 이 공리는 먼저 연기를 깨닫고, 연기를 알고, 연기, 힘과 연력을 생긴 것은 그 속에 전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공성인데, 그 공성을 깨닫는 것이 이 우리가 결혼망견, 공분망견을 말하자면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전도몽산이라고.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바로 잡는 것은 연기와 공성이다. 공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무엇을 처음부터 하느냐? 모습공식을 하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변하고 겉것이네. 변하고 겉것이네. 변하고 겉것이네. 머물 수가 없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변하고 겉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본다? 거기에 그것이 진짜라고 집착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실체가 없다라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딱 생겨. 또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해.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것이 인과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줄 알거든. 사라질 줄 아니까 좋다에 그냥 쏠려서 거기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 이렇게 해도 싫다가 그냥 가슴에 맺혀가고 막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싫다라는 것도 인과연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인과연이 다음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누구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방편이죠. 방편이 자꾸만 연습을 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좋다라는 생각이 딱 나. 그냥 좋다? 이것에서 끝을 내지 좋다라고 거기에 엎어져서 날 해치지 않는다는 싫다? 싫다도 내 지금 인과의 묘에서 일어난 생각이니까 지나면 싫다도 사라질 걸 내가 알거든. 좋다도 사라질 걸 알고 싫다도 사라질 걸 안다 이 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아. 머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점점 나에게 깊이 이해가 되고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겠네. 알아. 그럼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가 있겠네.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가 있겠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런 그 질문,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하는 진짜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발심이라고. 발심. 그래서 모든 공부는 발심이 되어야 공부를 진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습 공식이나 세만주나 위바사나 가나선이나 이런 많은 공부 연불도 있고 경을 보는 것도 있고 다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공부를 많은 그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나의 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나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요? 자, 김영주 법관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계속 관찰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성을 막 찾으러 다녀요. 본성 못 찾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찾습니다. 그거는 본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가짜인 줄 아면, 헛것인 줄 알면 그때 본성은 드러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밝힌다라고 안 하고 되밝힌다. 그렇게 안 해. 왜? 본성은 본래 가지고 있어. 원래 그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그걸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것만 내려놔. 그것만 자꾸 그것이 공한 줄을 알아.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 나중에는 본성이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어렵냐?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 또는 내가 있다.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러면 아기 때도 우리 지금 서연이 아기가 아주 어리지만 저 아기가 지 손에 들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그럴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있다. 내 거다. 내가 있다.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도 바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말하자면 망신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쭉 해서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냥 그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게 공부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세미 애기가 아주 애기인데도 지 손에 들고 있는 거 뺏으려면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또 진리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그 깨달음이 오지를 않는 거죠. 왜?
내라는 것이 딱 벌써 분별을 하고 있어요. 나와 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자각이 안 돼요.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망심한 일을 붙잡고 내려놔라, 붙잡아서 내려놔라, 붙잡아서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뭔 공부인가? 뭔가는 좀 더 막 깊이 있게 찾으러 다니고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공부가 되지 않나? 이거는 100% 착각이죠. 그냥 한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그 말을 이해를 하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우리의 본성은 늘 그대로라. 그대로인데 거기서 인과연에 여기서 이러면 물결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물결이 계속 있으니까 물은 못 보고 그러나 물결이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물결의 그 본성이 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번으로 육신경제를 봐서 육식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쉴 새 없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어나는 내가 딱 자각이 되는 것부터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계속 붙잡아서 내려놔서 그것이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물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이 물을 볼 수가 없었네.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그 때가 온다는 그럼 그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 131쪽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비설신의로 지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대상적으로는 색선양 조건이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 실제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보는 감각기관도 보이는 모습도 전부 다 공성이거든. 둘이가 아니라 공한성분이라. 그래서 나중은 봄이 없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각한다는 것은 보통은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지각하는 나도 보이는 모습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방식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나는 지금 빨간 사과를 보는데 걔는 까만 사과를 보거든? 그럼 저 사과가 진짜 빨간색이야? 까만색이야? 김정희 교관님.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빨간 사과가 빨간 사과예요? 검은 사과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빨간 사과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빨간 사과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봐요? 이거는 빨간 사과라는 것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해서 내가 빨간 사과를 본다. 내 개도 나처럼 똑같이 볼 것이고, 그죠? 네. 또 나비도 나처럼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지금도 아니라는 거 아셨죠? 네.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빨간 사과는 색깔이 없어요. 공색이에요. 빈색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무수 색깔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연기와 공성은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하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라고 이때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놔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네. 이 점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어린선학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불교 공부를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윤곽을 마련해야 된다. 윤곽을 마련하는데 뭐라고 하면 좋으냐? 허공으로 된다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허공성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뚱이도 호공성, 하나되지도 호공성, 또 우리의 불려의 그 본성자리도 호공성, 뭐 밑자 못다는 것도 호공성, 태양도 호공성, 지구도 호공성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공리에 요다르는 것이 공부의 윤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공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를 지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공부의 바른 길이다. 공부의 바른 길. 그래서 모두 공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인과연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헛것이라,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 속에서 내가 꿈을 꾸면 꼭 똑같이 꾸거든요. 꼭 있는 것처럼 꾸거든요. 그게 너 생시에도 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믿어져요. 꿈에서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불보면 부러워하고 예쁜 거 보면 예쁘고 하고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자 책상을 만져보니 딱딱해. 또 저 나무를 보니 초록색이야. 또 우리 아기를 안으니까 너무 보드랍고 좋은 냄새가 나. 아니 감각의 세계에서 내가 실제로 감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처음부터 그래서 어디 가서 법문을 들어도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각된 생각을 내려놔요. 진짜 저 빨간 사과가 있어서 내가 빨간 사과를 본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사과만 보는 것이라 내 몸뚱이도 그렇다는 내 몸뚱이가 실제로 내 몸을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동공만견으로 비슷하게 보지만 개나 소나 말이나 고양이나 저 사람은 내가 얼굴에 거울에 나보듯이 그렇게 보는 줄 압니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감각의 세계가 달라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공한 모습, 텅빈 모습.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해골로 나오죠.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하게 내가 엑스레이 쪽 앞에 가 있는데 엑스레이 눈을 보면 난 해골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내 몸이 공성이라서 그래요.
너무 빈 모습이라서 그래. 그래서 부부와 연에 따라서 전부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나는 무슨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만 나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뒤바뀐 생각을 내려놔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 번뇌라는 것은 무지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다는 걸 몰라서 생기는 것이 무지거든요. 무지는 번뇌는 괴로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무지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성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불교 공부는 공리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자선을 한 20분 정도 할게요.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